해역의 깊숙한 곳에는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끊임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발견된 미라, 바다에 세워진 백년 불등대,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바다 위의 땅.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15가지의 해상 발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견들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새로 오신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에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5위 마르레 등대. 마르레 등대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스탄 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 1904년에 건설되었고 191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암초가 많고 해류가 빠르며 악천후가 자주 일어나는 해상으로 인해 건설되었습니다. 등대는 독립적인 바위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높이는 47m에 이릅니다. 견고한 돌 재료로 지어져 멀리서도 빛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등대 내부에는 7층이 있으며 맨 위는 강력한 빛을 내는 등실입니다. 이 등대는 초기에는 수동으로 운영되었으며 담당자는 장기간 혼자서 여기에서 유지보수와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1990년에는 프랑스 사진작가 장지송의 사진이 폭풍 우 속에서 등대 관리인의 용감한 장면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제14위 기괴한 고래. 2016년 알래스카의 한 부두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평온했던 바다가 갑자기 많은 거품과 함께 뒤틀리며 그 뒤를 이어 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고 거기에 큰 고래 한 마리가 빠르게 수면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고래가 부두 근처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특별한 일입니다. 또 다른 비디오에서는 202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고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고 그 뒤를 이어 한 마리 큰 고래가 보트에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관광객들은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이 고래도 분명히 깜짝 놀랐을 텐데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13번째 라이프 오브 파이 실제 버전. 2018년 8월 30일 일 펜마이크로빗 ARPEGGIO 호가 괌 근처 해역에서 떠다니는 나무 부품을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위에서 무릎을 벌리며 도움을 청하는 한 사람을 발견했고 급히 구조 작전을 시작하여 그 청소년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알디 노벨 아딜랑이라는 이름의 남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다에서 49일 동안 표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디는 바다 위 약 125km 떨어진 곳에서 ROMPONG이라는 특수 부유 어선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폭풍의 영향으로 어선의 고정줄이 끊어졌고 알디의 어선은 바다 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7m 길이의 작은 나무 부품에 갇혀 거의 항해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몇 날 동안 매우 제한된 자원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는 나무 부품 위에 간이 타구를 짚고 비를 맞으며 물을 마셨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나무 난간을 사용하여 요리했습니다. 그가 구조되기 전에 많은 배가 그를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은 총 49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무 부품은 인도네시아 북수라웨시 주에서 괌 근처까지 2011km를 거쳐 표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는지 생각하게 되며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날 구조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합니다. 12번째 바다 사자와 고래의 축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을 관광 중인 일행이 환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바다 사자가 모여 바다 위를 떠다니며 몇 마리의 시갈 고래가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열고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물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특히 인상적인데 그들은 새우를 사냥하여 고래떼와 해조류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11번째 떠다니는 바다의 집. 2023년 사람들은 바다 위에서 물속에 잠긴 집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지붕만이 물 위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그 집이 어떻게 대해로운 물에 휩쓸려 갔는지에 대한 널리 토론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완전한 집이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는데 이는 주인이 이사를 계획했지만 우연한 사고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런 떠다니는 집들에 대해 사람들은 더 자세한 설명을 찾고 있습니다. 10번째, 하얀 카펫. 2022년 프랑스 해안에서 하얀색으로 덮인 넓은 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는 실제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 떠내려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슈퍼 트롤러 FV 마르기리스가 어망을 실수로 찢어 약 10만 마리의 블루핀 튜나가 사망하게 되었고 약 3,000m에 걸쳐 해면을 덮었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보호단체와 정부의 주목과 조사를 촉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 파괴의 사례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어업관리와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9번째, 타이타닉이 2022년 6월 노르웨이의 태양호 크루즈가 알래스카를 항해 중에 거의 작은 빙하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승객들은 놀라워하며 이 위험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기록하며 타이타닉 2라고 불렀습니다. 다행히도 빙하는 크루즈를 가볍게 긁었을 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크루즈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준호 항만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8번째, 거꾸로 서 있는 고래. 2023년 호주 유튜버 브로디 모스가 카약을 타다가 희귀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고래의 꼬리가 수면 위에 세워져 있으며 작은 고래들이 주변에서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고래의 꼬리 돛행동이라고 부르며 체온 조절이나 휴식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하와이와 알래스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신호, 교배 행동 또는 먹이를 찾는 기술 등 다양한 해석을 일으켰습니다. 7번째, 이너의 노래. 2021년 틱탁 인기 크리에이터 사올 90은 바다에서 이너의 노래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우연히 이너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논란도 동반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소리가 실제로 돌고래의 소리일 수도 있으며 이 동영상들이 허구인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올 90은 후속 동영상에서 여러 번 비슷한 경험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주장은 때로는 모호하게 표현되었으며 때로는 실제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사라졌지만 이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6번째, 코끼리 구조 작전. 2017년 스리랑카 해군이 순찰 중 우연히 바다에서 수영 중인 코끼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코끼리가 바다로 오인하여 섬 사이에서 방향을 잃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코끼리는 피곤한 모습을 보였고 물속에서 숨을 쉬지만 깊은 물에서 계속 수영하는 것은 코끼리에게 매우 큰 체력 소모였습니다. 해군은 조심스럽게 코끼리를 얕은 물로 안내하기 위해 구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코끼리의 큰 몸집 때문에 직접 배 위로 올리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지만 구조 작업은 약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코끼리는 안전하게 얕은 물 지역에 도착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5번째, 거대 상어. 2016년 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에 따르면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깊은 곳에서 한 카메라가 이상한 생물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생물은 매우 거대하며 시각적으로 적어도 18m 정도로 보이는 대형 상어로 보입니다. 이후 이 영상은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생물이 약 300만 년 전에 멸종한 거대 상어인 거대 아이스 상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여전히 이 행성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약 2003년 일본 과학자들이 숭태 베이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것은 거대 아이스 상어가 아니라 태평양 잠수상의 이름을 딴 종입니다. 이 상어의 최대 몸 길이는 약 7m로 거대 아이스 상어와는 분명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들이 거대 아이스 상어로 잘못 인식된 이유는 아마도 카메라의 각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가까이 촬영할 경우 시각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4번째, 해상의 육지. 2019년 탕가 근처 한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매우 희귀한 자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많은 돌덩이가 생성되었는데 이 돌덩이는 내부에 기공이 있어 해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서 부유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유돌은 몇 센티미터에서 시작해 어떤 것은 농구 공보다 크기도 합니다. 이들은 최소한 150제곱킬로미터의 해상 지역을 덮었으며 매우 장관창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유돌띠는 해양 생태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임시 서식지를 제공하는데 식물 조류, 조개류, 산호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생물들은 부유돌에 달라붙어 이들이 흘러다니면서 새로운 곳으로 끌려가며 생물 다양성의 전파에 기여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유돌은 최종적으로 호주의 대보초에 도달해 거기에 산호가 필요로 하는 생물 물질을 제공하고 간접적으로 산호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유돌은 장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만약 화산 폭발 시 이 지역에 있었다면 밀집된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 배 위로 뛰어든 상어. 2016년 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에 따르면 몇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한 상어가 물 위로 뛰어들어 배 안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던 사람들은 이 뜻밖의 장면에 발길질을 하며 달아났고 전체적인 화면은 매우 웃긴 동시에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도 상어를 약간 연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6일 뉴질랜드 어부들이 어선을 조종하던 중 갑자기 하얀색의 큰 배꼽 배가 선박 앞부분에 나타났고 곧이어 몇 번을 헤집었습니다. 어부들은 이 뜻밖의 장면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으나 차분해지고 나서야 이게 상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엾은 상어도 멍하게 이가 가득한 입을 벌리고 마치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 과정은 1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촬영자에 따르면 이후 이 상어는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또한 2017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가엾은 상어가 물 위로 뛸 때 배 난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어는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입에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몇 번이나 난간을 뚫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 안 사람들은 냉담하게 지켜보지 않고 오히려 상어의 꼬리를 끈으로 묶어서 천천히 각도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물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가엾은 친구는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둘 번째, 돌고래 보디가드. 돌고래는 매우 지적인 해양 생물로 거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협력 사냥이나 새끼 돌보기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때로는 떠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물에서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드문 경우의 돌고래는 다른 생물에게 이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어부들은 우연히 재미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돌고래가 근처 지역에서 모여 물속에서 기쁘게 헤엄쳤는데 마치 어떤 의식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목해보면 돌고래 떼 중에 실제로 고래가 등장했습니다. 촬영자에 따르면 이 고래는 사실 새끼를 낳기 위해 있었으며 돌고래 떼가 이 근처에 모여 이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강력한 보호망을 형성하며 가능한 포식자를 배척하여 고래 엄마와 그녀의 아기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을 통해 작은 고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편 해상의 미라 2016년 2월 몇 명의 필리핀 어부들이 바다에서 어로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바다에 떠다니는 요트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이 요트에 올라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요트에 향해 장비가 이미 작동을 멈추었음을 발견하고 이는 악천후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간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건조한 상태의 한 남성 시체를 발견했는데 마치 잘 가공된 목재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과학자들이 시체가 긴 시간 동안 건조하고 소금이 많은 바람에 노출되어 신속하게 탈수되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찾은 개인 물품들로부터 그의 정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맨프레드 바이올라트로 독일 출신의 선원입니다.
배의 로그와 기록들에 따르면 그는 여러 해 동안 혼자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이올라트의 몸에 명확한 외상이나 폭력적인 흔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의 사망이 자연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체 발견 장소와 흩어져 있는 개인 물품들을 통해 그는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을 겪던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가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구조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바이올라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해상에서 발견된 15번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재미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